한국 대 바레인.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2019년 1월 22일 밤 10시 맞나? 10시. 10시. 밤 10시에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국 대 바레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피파 랭킹 53위를 마크 중이고요. 바레인은 113위입니다. 보자면은 조별리그에서 보자면 거의 필리핀이랑 같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60이 차이 나요. 60이. 필리핀이 112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100위권 밖은 관심 없어. 아무튼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쉽게 말을 하면은 60이 차이 납니다. 그냥. 그리고요. 뭐 우리나라는 역대 전적 16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승 4무 2패입니다. 자,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던 4, 2, 3, 1, 4, 2, 3, 1 포메이션이고요. 바레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백을 둡니다. 우리랑 똑같은 4로 시작해요. 4로 시작하는데 4, 4, 2를 쓰든지 우리랑 똑같은 4, 2, 3, 1을 쓰든지입니다. 근데 4, 4, 2 같은 경우는 그려드릴게요. 살짝 4, 4 참 그림 못 그린다. 2 이게 4, 4이고요. 4, 2, 3일은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요 포메이션보다는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는 4, 2, 3, 1 포메이션을 바레인도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앞에 4, 앵두 같은데. 2에서 요 2가 요 수비를 커버하는 형태로. 아, 그럼 뭐야? 식스백이야? 아니, 그러니까 식스백이라기보다는 센터백.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 2, 3, 1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요 중에 한 선수는 공격 전개 가담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올라가고요. 한 선수는 요 센터백 사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고요. 요 양 윙어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쵸? 이게 우리나라라면 이제 바레인이 쓰는 4, 2, 3, 1의 경우에는 요 두 선수가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이렇게 먼저 1차 수비 방어선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네가 뚫려도 뒤에 또 있게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비적 전술이다. 조금 더 수비적인 4, 2, 3, 1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역대 아시안컵 최고 성적 우리나라는 우승, 바레인은 4위. 그래도 잘했네 4위면은. 이게 사실 피파 랭킹만 보고 뭐야 저거 뭐 우리가 찢어버리겠구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 역대 전적 말씀드렸죠. 16전 10승 4무 2패. 우리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근데 그 2번이 다 아시안컵에서 졌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바레인만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심은 금물. 그렇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거. 자, 다음 예상 포메이션. 그럼 또 포메이션 또 이쁘게 한번 그려야겠죠. 이쁘게. 제발. 자, 갑니다. 자, 이 포메이션 예상 해볼게요. 자, 갑니다. 부동의 주전 센터백 듀오죠. 김영권. 여기는 민재. 김민재. 김민재 선수 얼마 전에 와포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예전부터. 예전부터가 아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기는 한데 중국 간다고. 중국을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베이징이란 팀이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와포드에서 우리도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 시기가 그러니까 뭐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거지. 우리도 김민재 좀 마음에 드는데. I like 김민재. You know? Yes, baby. 막 이러면서 연락을 왔는데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는 이미 베이징이랑 이제 싸바싸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약간 마음을 먹고 그럼 베이징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전북 현대에다가 저 베이징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 날인가 와포드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그 시기적으로 이제 베이징이랑 이제 막 거의 다 끝나가는 그때 딱 온 거라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지금 아마 중국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You're You're from from East Korea. Yes. Yeah. We Korean. South Korean. South Korea. North Korean 노노. Nuclear 노노. We love peace. Peace. Rest in peace. 아니 peace. 그냥 peace. 하고 자 왼쪽. 요번에는 홍철 선수 예상해 봅니다. 그냥. 홍철. 왜냐?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이용 선수가 복귀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도 뭐 김문환 선수가 워낙 잘해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용 선수가 주전이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레스트 앤 피스 아닙니다. Rest in Yes, peace. no, no. I never die. I'm never die. 그래. 불사신, you know, 유남생, 불사신, you know. 뭐요? 유노 불사신. 유노 씨가 You know, 불사신이에요. you know. Hey. Excuse me. Excuse me. 어쨌든 다시 삼선 가볼게요. 이제 아마도 기성용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복귀를 하지 아, 않을까 근데- 싶고요. 아직 안 쓸 것 같아. 이게 일단 써놓고 정우영 선수 나올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일단 손흥민 선수 나올 것 같고요. 많이 쉬었으니까. 네. 여기 황희찬 선수 나올 것 같고요. 가운데는 뭐 여기가 이제 황의조 선수인데 음. 여기는 황의조인데 가운데가 황인범 선수도 있고. 구자철 아니면 음. 이청용 예상합니다. 그래? 이청용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왔다라는 그게 있고요. 구자철 선수는 벤투 감독이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라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구자철 혹은 이청용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팀 훈련에 이제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이제 뭐 출전 가능성, 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몸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선발 출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기성용 선수가 몸 상태만 괜찮으면은 따라갈 선수가 없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 예상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뭐 거의 동일하게 가는데 이제 레프트백 같은 경우는 이제 홍철 선수가 주전이냐 김진수 선수가 주전이냐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홍철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골키퍼 약간 이번은 이거 김승규 선수 그 구멍이 좀 적네. 선수 예상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게 거의 우리나라 축구의 A 플랜. 플랜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라 제제. 올라 제제. 홀라 제제. Wait a minute. Wait a minute. 하하. 본격 파우스의 스페인어 회화 교실. 올라. 올라 벨라 예, 모짜렐라 데킬라. 데킬라. 오늘 사실 하던 중 제일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요. 너 이거 편집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저희가 선발 예상 명단은 요렇게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뭐 완벽하게 100% 맞추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저희 벤투 감독이 구상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플랜 가장 A. 플레인 A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구자철 선수나 이청용 선수라고 적혀 있는 저 자리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전 경기처럼 손흥민 선수가 저기서 뛰고 누구를 윙으로 돌려서 전 경기처럼 언밸런스한 형태의 4-2-3-1에 이청용과 황희찬을 사용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도 되고 하는데 그거는 배제를 시킨 이유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성용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요. 이승우 선수는 워낙 출장 기회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배제를 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성 선수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나 이청용 선수를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을 만한 자리는 저 구자철, 이청용 선수 자리랑 홍철 선수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I love 멕시코. 그래서 예상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제 기성용 선수의 복귀,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인한 선발, 그다음에 이용 선수의 복귀 선발, 그다음에 레프트백 같은 경우는 세 경기 선발이 김진수, 홍철, 김진수 순서였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순서대로라면 홍철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골키퍼는 뭐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은 김승규 선수가 부동의 주전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바레인전
경기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경기에서의 대표팀 모습을 보면 조금 수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역대 전적에서 2패를 얻었던 게 바레인한테 2패를 했어요. 16전 10승 4무 2패를 했는데 그 2패가 다 아시안컵에서 나온 2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바레인만 만나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청용 선수의 이제 게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또 좋게 이제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경기가 다 똑같겠지만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선취 득점을 하게 된다면 좀 편안하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바레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신장이 나쁜 편이 아니고요. 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단단하다. 네, 그래서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 그 힘싸움에서 이겨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선의 손흥민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은 괜찮은데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누군가를 압도하는 피지컬은 아니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른 선수들 뭐 피지컬이 뛰어난 정우영, 기성용 이런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폭발력이 있는 황희찬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센터백 라인 김영권, 김민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정확하게 힘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조금 그런 피지컬적으로 약한 부분을 이렇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 대 힘 싸움에서 이겨야 할 이겨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원톱 공격수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역습으로 실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득점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한 골이라도 먹히면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상 결과는 뭐 개인적인 게 있고 객관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이제 뭐 일단은 대한민국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방심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중국전 프리뷰에서 말했었던 이길 팀은 이긴다. 그러니까 이길 팀임을 증명해라. 라는 그 말을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주 훌륭하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 내부에서 이길 팀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경기도 똑같이 이길 팀이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물론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이길 팀임을 증명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겨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난 경기 그대로 들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다못해 지난 경기 그대로 전술을 들고 나오더라도 전력상 우위가 분명한 우리나라는 이겨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 결과를 예상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승리를 점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심은 하면 안 된다. 특히 아시안컵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이 바레인한테 겪었던 2패가 다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만큼은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따로 더 하실 말씀?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경기에서 사실 우리가 항상 계속 문제라고 지적해왔던 패스가 잘 안 된다, 유기적인 움직임이 안 된다. 중국전에서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패스 굉장히 괜찮게 잘 됐고요. 유기적인 움직임, 아까 말했듯이 변칙적인 4-2-3-1을 그렇게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해내면서 승리를 가져왔고요. 뭐 특히 이청용 선수가 볼간수, 탈압박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그 모습 또 보여야 됩니다.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피지컬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바레인을 상대로 탈압박 안 되고 패스 안 되고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더 잘 보여야 되고요. 특히 바레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 신장, 뭐 피지컬이나 뭐 이런 뭐 속도나 역습 상황에서 한 골 때려박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팀이기 때문에 패스 미스가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자리에서 특히 패스미스. 요 자리에서의 패스 미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기성용 선수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요 위치까지 내려올 거예요. 4-2-3-1에서 센터백 중앙에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게 기성용 선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주로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볼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 끊기게 되면은 분명히 이용 선수나 홍철 선수는 올라가 있는 상황일 거고요. 올라가는 중이거나 올라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김영건, 김민재, 기성용 세 선수가 모든 걸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순간적인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우리 중원에서의 패스미스나 압박이나 이런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해선 안 된다. 오히려 뭐 이런 데서는 뺏겨도 돼요. 뺏기면 우리도 같이 압박하면 되지. 근데 적어도 우리 위치에서는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골 결정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렇게 훌륭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뭐 황희조 선수 터지면 엄청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을 많이 노릴 수 없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점을 최소화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16강전 바레인전 프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9 아시안컵 토너먼트 16강 바레인전 프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스였고 저는 소삼이었습니다.